네, 안녕하십니까. 건강 스페셜의 진행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 전용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요, 정말 풍성하고 알찬 시간 준비해봤거든요. 금요일 저녁 좀 지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휴대폰을 보느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장시간 삐딱한 자세로 경직돼 있는 우리의 목. 거기에 신체 노화가 시작되면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목 디스크인데요. 뒷목 통증부터 팔저림, 감각의 둔화가 서서히 발생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목 디스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활습관 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목 디스크. 보존적 치료부터 수술까지 단계별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병민 병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에서 원장님, 저희 허리 통증만큼이나 네. 흔하게 많이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리고 불편해야 하는 것들이 목 아니겠어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떠세요? 목이 이거 말고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뒤에 목이요? 네네네. 아유, 갑자기 여쭤봐가지고 당황했는데요. 사실 네. 목이 아픈 경우는 많고 그쵸. 이쪽도 아픈 경우 많잖아요. 열받는 거 말고. 열받는 거 뒷목 잡는 거 말고요. 뒷목 말고요. 네. 절 뒷목 잡게 말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목이라는 게 네. 우리의 큰 머리를 받쳐주고 큰 있기 머리. 때문에 네. 워낙 피로도가 쌓이는 그 기관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두 분은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수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 디스크라든가 이렇게 움츠리는 네네, 현상 나타날 것 아무래도,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 많죠. 네. 관리하세요 평소에 두 분은요? 어떠세요? 네,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사실 또 오랫동안 진료에 집중하고 수술에 또 집중하다 보면 네. 저도 맞아요. 또 뻐근함을 쉽지 또 많이 않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 오늘 보면서 나도 그래 네. 동감하실 그러실 것 것 같아서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목의 구조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왜 아픈지 점검을 해볼게요. 네. 네. 우리 목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부위로서 뇌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이 바로 목을 지나 우리 온몸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목은 7개의 경추뼈와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받쳐주는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하기 위해서 C자형의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스크는 바로 이 목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목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디스크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역할을 하는 수액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 말랑말랑한 수액이 주변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 주변을 마치 포장지처럼 단단하게 감싸주는 질긴 섬유리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수액은 태아 때는 약 80% 정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당히 탄력이 좋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수분의 함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디스크 역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액이 이제 탄성이 좀 유지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은 나이가 들든지 이러면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허리가 건강하려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허리는 S자 곡선 이렇게 만들어줘야 항상 좋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는데 목도 이제 가져야 되는 목만의 곡선이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목은 정상적으로 C자형의 네. 굴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C자형의 굴곡을 유지해야 각각의 디스크가 머리의 하중을 고르게 나누어 받을 수 있고 또한 효율적으로 목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장시간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거나 또는 목을 길게 뺀 상태에서 모니터를 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머리의 하중이 각각의 디스크에 고르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위에 이 하중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경우 점점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의 디스크가 조금씩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디스크 안에 있는 이 말랑말랑한 수액이 주변의 섬유륜을 뚫고 뒤로 돌출되거나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흘러나오게 되면 결국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을 하면서 목 통증과 함께 다양한 신경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목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목의 커브가 없어지면서 일자목이라던가 거북목이 되면 네네네. 이제 목 디스크의 위험도가 커지는 건데 제가 딱 보니까요. 방송 시작하면서 점점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 원장님이 옆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렇죠. 자세를 경각심을 잡고 네, 고치고 느껴지니까. 계세요. 네. 실제로 우리 원장님은 환자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내가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걱정해서 왔는데 네. 진료 보시는 원장님이 이러고 있으면은 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네, 신경을 그렇네요. 많이 쓰셔야겠어요. 네, 좀 더 자세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좀 이거 배우면서 반성하는 시간인데요. 반성하는 네. 시간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네. 단순 근육통인지 목 디스크인지 맞아요. 알쏭달쏭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때 자가진단법이 있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단순 근육통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담결린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근육이 뻐근하게 뭉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단순 근육통인 경우에는 일단 그 통증이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증 정도도 심하지 않아서 내가 목을 돌리고 움직이는데 약간 좀 뻐근하다, 불편하다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한 2, 3일 정도 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시면 그 통증이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은 일단 그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을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 정도의 강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듦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특히나 주무시려고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목의 통증 때문에 잠을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수면장애를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2, 3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이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뒷목에서 있던 그 불편감이 좀 더 등 쪽으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양쪽 승모근 또는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의 안쪽 부위로 그 통증이 점점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깨 부위에서 팔 아래쪽까지 그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저림 증상이나 팔에 힘이 빠지는 등의 신경 증상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단순 통증하고 다르게 네. 이제 등 통증의 증상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어깨서부터 팔을 거쳐서 손끝까지 이렇게 통증이 온다. 이런 네. 거로 이제 간단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자가진단법이었고 실제로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경추는 모두 7개가 있습니다. 그 뼈를 받쳐주는 디스크도 7개의 디스크가 있는데요. 각각 어떤 부위의 디스크가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 해당 특정 신경을 자극하고 그 신경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과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 3번 디스크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머리 쪽, 즉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 쪽이나 턱 관절 쪽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좀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눈 부위, 즉 얼굴 쪽으로도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가끔 한쪽 얼굴 쪽으로 찌릿찌릿한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 디스크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뒷목 쪽으로 많이 뻐근함과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쪽 승모근 쪽으로 그 통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4, 5번 디스크 손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 쪽에서 팔 아래쪽까지 통증과 함께 저린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5, 6번 디스크 손상에서는 이 팔꿈치 아래쪽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 부분을 따라서 저린 증상과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는 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6, 7번 디스크 손상에서는 이 손등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과 함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좀 더 진행되는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꺾는 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7, 8번 디스크 손상에서는 이 팔꿈치 아래쪽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통증과 저린 증상,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주먹을 쥐는 힘, 흔히 악력이라고 하죠. 이 악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디스크는 어느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목 통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손가락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각 관절 부위 쪽의 이상인지 또는 목 디스크로 인한 증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해당 원인 부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목 디스크 증상처럼 네. 손도 좀 저리고 지릿지릿하고 그리고 둔해진 느낌을 받는데 목 디스크는 아닌 전혀 다른 질환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점점 거, 증가하는 네, 노인의 많은 것 수에 같아요. 따라서 이 환자 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질환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경추척수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경추척수증은 그 척수증, 즉 척추관이라고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목을 지나 팔, 다리로 지나가는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척추관이 조금씩 좁아져서 그 안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의 신경이 동시자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 바로 척수증입니다. 척추관이라 하면 우리 여러 개의 목뼈가 만나서 마치 대나무처럼 겉은 단단한 뼈가 보호를 해주고 그 안쪽에는 이 중요한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척수증은 바로 이 척추관, 즉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구성하는 디스크나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 그리고 관절 주변을 감싸는 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조금씩 뒤로 밀려 나오고 관절과 그 관절을 싸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그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그 안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바로 경추척수증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허리 쪽에서 얘기했던 척추관 협착증이랑 좀 비슷한 것도 같고. 네. 근데 네. 그때도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김정현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환자분들이 맞아요. 점점 많으신 걸로 봐서는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라고 의심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하지만 퇴행성 질환 외에도 흔히 말하는 그 디스크 파열, 순간적으로 디스크가 강하게 파열이 발생하게 되면 척추관을 좁게 만들면서 이 경추척수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후종인대라고 해서 목뼈들을 서로 꼭 잡아주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조금씩 뼈처럼 마치 단단하게 굳어가면서 두꺼워지는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에서도 이 경추척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질환의 이름은 경추척수증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목 디스크랑 헷갈릴 만큼 비슷한 그렇죠. 증상도 있고 네. 다른 증상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네. 그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특정 신경을 자극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부위에서 통증이나 저린 증상과 같은 특별한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수증 같은 경우는 특정 신경을 압박하기보다는 팔, 다리로 내려가는 전체적인 신경을 압박하고 조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양손의 세밀한 움직임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추를 채우거나 단추를 풀기가 어려워지는 경우, 그리고 젓가락질,
네, 식사를 하실 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야 되는데 젓가락질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식사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의 악력, 주먹을 쥐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건을 쉽게 떨어뜨리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쪽 하지, 즉 다리 쪽으로 가는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보행 시에 양쪽 다리 근력이 빠지다 보니까 점점 다리를 흔들흔들 떨게 되고 자주 넘어지게 되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걸음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통증이나 저린 네. 증상보다 전체적으로 운동신경 능력이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 앞서진 것 같다, 나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경추 척수증을 의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목 디스크도 그렇고 네. 경수 척수증도 그렇고 지금 보면 목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팔다리 뭐 다 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또 질환상의 그 부위에 또 질환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것들이 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네. 어깨에서는 회전근개 증후군, 그리고 팔꿈치에서는 척골신경 증후군, 그리고 손목의 손목터널 증후군,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회전근개 증후군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전근개란 우리 어깨를 움직이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깨를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위로도 들고 360도 가까이 회전시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깨의 앞부분부터 위쪽, 뒤쪽까지 이어지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이 각각의 위치에서 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4개의 중요한 힘줄이 어떤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혹은 반복적인 동작에 따른 손상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고 심한 경우 힘줄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어깨 주변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바로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어깨 주변에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회전근개, 즉 힘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즉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 올릴 때 또는 팔 뒤로 뻗어서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 이때 순간적으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조금 더 증상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밤에 주무시다가 심한 어깨 통증으로 잠에서 깨시는 경우도 있고 다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운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해서 힘줄이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어깨 사용이 아주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어깨 주변의 네. 통증 그리고 팔을 들기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네, 목 디스크와 혼동될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앞서 좀 헷갈리는 질환들에 대한 차이점도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요? 네. 목 디스크와 달리 문제의 원인이 목 쪽이 아니라 바로 어깨, 힘줄 쪽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움직임과 어깨 움직임과 관련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팔을 90도 이상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반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눌리는 신경이 오히려 이완되기 때문에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증후군인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을 호소하지만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오히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네. 가끔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습만 봐도 아, 이분은 어깨가 아니라 목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팔을 잘 들 수 있으면 목 디스크, 팔을 잘 못 드시면 회전근개 파열. 뭐 네. 2가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회전근개 파열 말고도 또 다른 감별해야 될 질환을 또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약간 비슷한 질환들? 예.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질환이 바로 팔꿈치에 발생하는 척골신경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느끼실 텐데요. 네. 사실 이 척골신경 증후군은 팔꿈치에 생기는 질환 중에 그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사실은 또 지내시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바로 그 질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런 책상이나 아니면 문 모서리, 문틈 같은 곳에 요 팔꿈치를 강하게 꽝 하고 부딪힌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 번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팔꿈치에서 손 쪽으로 전기 오듯이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은 지리지리함 때문에 주먹이나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드셨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 텐데요. 네. 바로 이때 손상받는 신경이 바로 척골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우리 팔꿈치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팔꿈치 안쪽의 뼈는 톡 튀어나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 척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감고 나와서 이 5번째 손가락까지 쭉 이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톡 튀어나와 있는 뼈를 밑에서부터 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자주 팔꿈치를 부딪히거나 혹은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작업이 많으신 분들 또는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내리시는 분들에서 이 신경이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신경이 점점 손상을 받게 되면 말씀드린 팔꿈치에서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쭉 이어지는 저림 증상이나 마치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팔에 주먹을 쥐는 힘, 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물건을 자주 놓친다거나 또는 큰 힘을 써야 하시는 분들이 팔의 힘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가 목 디스크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네.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손가락 그리고 네. 이 손바닥에 저림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방금 들어본 이 팔꿈치 척골신경 증후군하고도 약간 증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찾아보자면요. 네. 차이점은 이 통증의 원인 부위가 목 디스크, 즉 목이 아니라 네. 바로 이 팔꿈치이기 때문에 목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를 강하게 톡톡톡 두드리다 보면 네. 평상시에 느끼던 팔 쪽의 저림 증상이나 찌릿찌릿한 증상이 유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이게 목 디스크보다는 내가 척골신경 증후군이 더 원인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와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쳤을 때 저림 현상이 나타난다, 평소에 좀 잘 나타나던데 하시는 분들은요, 목 디스크보다는 이 팔꿈치 척골신경 증후군을 더 한번 고려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팔꿈치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새 사실 컴퓨터도 많이 쓰고 휴대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럼 이제 손목 쪽에서도 사실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손목 쪽에서도 이제 어디 무언가의 병변이 있다면 그 주변으로 또 통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도.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손목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아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러분도 한 번씩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손목 터널이라 함은 우리가 손목을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손목을 구부릴 때 이렇게 힘줄들이 나타나는 걸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개의 힘줄들이 이 네. 앞쪽을 통해 지나가는데요. 바로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여러 개의 힘줄과 신경 그리고 혈관이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통로를 바로 손목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힘줄과 신경이 함께 좁은 공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손목을 강하게 꺾거나 손목에 충격을 자주 받게 되면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 네. 바로 이때 손상받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 손바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손바닥 쪽으로 해서 심한 저림 증상이나 찌릿찌릿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증상이 심하게 되면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손이 너무 저리고 아파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고 네. 이때는 손목을 한참 주물러주고 손을 흔들어서 털어줘야 겨우 그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손바닥을 보시면 엄지손가락 아래쪽, 손바닥 쪽으로 살이 봉긋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 자리입니다.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바로 이 근육이 쏙 말라서 손바닥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살이 그냥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목을 이제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훨씬 걸리기 쉬운, 그러니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컴퓨터 키보드 작업을 장시간 하시는 분들,
또는 마우스로 이용한 작업이 많은 분들 또는 전동 드릴과 같이 무겁고 진동이 있는 장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나 류마티스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 그 손 쪽이 통증이 있는데 목 디스크랑 이제 구분을 오늘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목 디스크랑 또 구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 디스크와 달리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요 앞쪽이다 보니까 네.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우리가 이 손목의 앞부분을 강하게 톡 두드리면 평상시 느끼던 손바닥 쪽의 저림이나 이런 통증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손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90도로 교차시켜서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 평상시 느끼던 손바닥 쪽의 저림이나 통증이 더 강하게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 디스크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이거 방송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다 이거 되는지 물어봤었거든요. 다행히 손목 터널 증후군 그리고 우리 목 디스크로 인한 손저림 현상 우리 가족에게는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 부분이 아팠는데 좀 팔이 저릿저릿하더라, 손이 저릿저릿하더라 네네.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은 한 번씩 시도해 보시고 또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어떤 질환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질환이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네. 근막이란 근육을 싸는 얇은 막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근막에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는 질환을 바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뒷목, 그리고 양쪽 승모근, 그리고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안쪽 부위에서 지금 보시는 저 부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된 발생 부위가 뒷목과 승모근, 견갑골 주변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항상 뻐근한 증상이나 심한 근육통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목 디스크와 많이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차이점은 목 움직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뻐근한 쪽 근육을 누르거나 만져보게 되면 항상 근육이 강하게 딱딱하게 뭉쳐 있고 그리고 뭉친 근육을 눌렀을 때 유난히 통증이 심해지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통증 유발점인데요. 이런 통증 유발점이 있는 곳에 따라서 바로 목 디스크와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 저 근막 통증 증후군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제일 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고개를 네. 숙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수술도 오히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랑 결국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오늘 네. 주안점이 그거니까 네. 구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목 디스크와의 구분점은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고개를 움직이거나 특별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이쪽 승모근이나 견갑 쪽으로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게 나타나는 통증이 주된 증상이지만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목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가 오는 통증보다는 오히려 근육을 누르거나 만졌을 때 그때의 통증이 심해지는 걸 보고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목 디스크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네. 엑스레이, CT 그리고 정밀 검사라고 하는 MR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흔히 엑스레이와 CT를 기본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목의 정렬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C자형의 굴곡이 유지되는지, 혹시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하는 기본적인 골격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엑스레이만을 가지고 디스크나 협착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검사라고 하는 CT를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CT는 바로 이런 디스크의 그림자나 윤곽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가 검사했을 때 궁금한 것, 내가 과연 디스크에 이상이 있는지, 혹시 디스크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신경 증상이 다행히 심하지 않고 CT상에서도 디스크의 파열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네. 안심하고 해당 부위에 맞는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신경 증상도 강하게 동반이 되고 있고 CT상에서 디스크의 탈출 정도가 심하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확인과 검사를 위해서 정밀검사라고 하는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MRI는 디스크의 파열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흘러나왔는지, 과연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신경 손상은 없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 저명한 신경 증상이 동반된 분들은 바로 이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팔의 감각이 이상하다라고 네. 우리가 느낄 때 목 디스크를 떠오르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증상의 질환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네,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나서 다음으로는 목 디스크의 다양한 치료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